그러니까 이병태, 정규재, 김세연, 이준석이 이렇게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펜을 묵자고 펜을 묵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신의 한수, 이봉규 TV 그리고 배성희도 지금 가세를 했거든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병호도 가세가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판 내전이 된 거죠. 고승국 TV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죠. 중앙일보 4월 20일자 2020년 4월 20일자에 김세연에 관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김진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재라고 부산의 금정구에서 갑부죠. 금정구의 갑부 지역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업도 아들한테 물려주고 국회의원도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준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아버지 지역구니까 당선이 돼가지고 한나라당이라고 합니까? 과거의 자유한국당입니까? 거기서 새누리당 어쨌든 그 당에서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했나 봅니다. 일종의 그 우파 내에서 강남 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강남 우파라고 표현이 있나 모르겠네요. 강남 좌파 같은 거죠. 조국이 같은. 제가 볼 때는 우파 내에 조국이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우파의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파에게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은 빨리 쳐냈어야 되는데 혹은 중요 자리에는 그 기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초선으로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처음에 그 할 때 당선될 때에 초선 의원 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재산 신고액을 보면 한 5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500억 1등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의원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도 돈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보수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의 행적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 유승민이하고 같이 그 당을 나갔던 거예요. 유승민이가 33명 박근혜 탄핵되기 이전에 33명을 이끌고 김무성이하고 나갈 때 그때 같이 나갔던 거예요. 그때 나가고 나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홍준표가 김무성 계열을 또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9명을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33명에서 몇 명 남습니까? 뭐 20 몇 명 남습니까? 거기서 또 조금 있다가 김세연이가 따로 들어옵니다. 남경필이하고 김세연이하고가 그 박지원이하고 유승민이하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남경필이 나오고 김세연이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계열은 아닌데 약간 유승민 계열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것이 지금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온 것인가 그러니까 간첩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보수당 내에 들어가서 보수당의 색깔을 분탕질한다 할까요? 색깔을 쫙 클릭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나서 있었던 일 같은데 황교안이가 대표가 되어서 들어오고 나서 일괄 사퇴라고 할까요? 황교안이 개파를 심기 위해서 개파가 없으니까 황교안이는 자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당직자들을 일괄 사퇴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때 자신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퇴하고 보니까 황교안이 쪽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앉히게 된 거예요. 당에 중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서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안이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죠. 이 사람은 칼 꼽는 거에 대해서 전문입니다. 내부
칼질. 황교안이가 보수 우파, 아스팔트 우파의 칼질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황교안이가 칼을 얘한테 많이 꽂히는 거예요. 김세연이한테. 김세연이가 자기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황교안이하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나경원이고 그럴 건데 총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역사적으로 민폐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만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황교안이가 그 우리 정당은 민폐 정당이고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이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오마이 선동이라든지 JT 선동 이런 거 있잖아요. JT 선동. 그런데 이런 데서 김세연이를 계속 출연을 시키면서 그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검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처럼 김세연이가 우파 내에서 진중권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는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우파가 너무 강성 우파라 가지고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좌클릭을 해야 된다. 좌클릭을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자기가 불출마 선언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좀비 정당이라는 말 있잖아요. 역사적 민폐를 끼친 이런 당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왜 자기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면 안 넘어왔어야지. 옛날부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옛날부터 손새끼입니까? 그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보면 나와요. 손새끼줄이라고 있잖아요. 손새끼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요. 손으로 새끼줄을 깐다고 손새끼줄 있잖아요. 손새끼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김세연이하고 거기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 자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바른미래니까 바른정당에서 안 넘어왔어야지. 98년 그 당시가 1월입니까? 그때 넘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넘어왔냐 이거예요. 뭐 개혁하기 위해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정당을 없애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유승민이가 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세례요한처럼 와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유승민이 색깔이 중도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도 좌정도 될까요? 이 유승민이 색깔로 정당 색깔을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유승민이가 이 정당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왜? 유승민이가 잘 돼야 다음에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대권 욕심이 있는지 뭐 부산시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유승민이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 친하니까. 이준석이 역시 마찬가지고 이준석이도 유승민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아버지 친구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최고위원이면서 유승민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지금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싸움을. 그래서 자기가 정규재 선생인 줄 알아. 정규재 선생은 언론인이니까 지금 그 사전투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파에서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언론인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사전투표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 합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은 물을 수가 있거든요. 선거관리 부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관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에 관한 부실 책임은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부실 책임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전투표제를 없앨 수 있으면은, 사전투표제가 지금 상당히 우파 선거에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제도를 없애버리고 옛날에 부재자 투표 정도만 남겨두고 외국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투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만 선거할 수 있도록 과거의 부재자 투표 같은 방식만 남겨두고 사전투표제를 없앤다고 해도 우파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전투표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투쟁, 증거를 채정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을 해봐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증거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투표 관리는 잘못했다는 것이 그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봉인의 문제, 사인했던 그 문제, 그 몇 군데 나오잖아요, 지금. 나머지 거는 다 뺀다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 사전선거에 대해서 봉인이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손해볼 것이 없다. 정규재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금 정규재 선생, 이준석이, 김세현이, 이게 정규재 선생은 전혀 김세현이를 좋아하거나 이준석이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 입장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 입장이 같아져 버린 이런 형세가 됐어요.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신의 한수라든지 이봉규 TV라든지 공병호라든지, 공병호가 우리가 뭐 밉지만은 그 공병호까지 그렇게 하고, 배성희가 이번에 조금 가세를 했어요. 배성희가 가세를 하면서 이게 우파 내에서 유튜버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파 내에서 유튜버 내전이라고 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슈화 되는 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규재 TV 같은 데서도 목요일날 이준석이 나오고, 또 누굽니까? 참, 정규재 선생 쪽에 이병태 교수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태, 정규재, 김세연, 이준석이 이렇게가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편을 묶자고 편을 묶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신의 한수, 이봉규 TV, 그리고 배성희도 지금 가세를 했거든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병호도 가세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파 내전이 된 거죠. 고승국 TV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고승국은 비평을 가하진 않는 거예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이죠.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비평을 하는 입장이고, 일면 내가 들어보면 정규재 선생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사인이라든지 저도 참관인을 해봤거든요. 참관인을 제가 어릴 때 해봤는데 20대 때 해봤죠. 참관인 가면 옛날에는 당일 투표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인한단 말이에요. 사인하고 한 참관인이 한 서너 명 돼요. 이쪽 한두 명이든가 서너 명이든가 오래되니까. 그런데 저쪽 참관인도 있고 저쪽 참관인도 있어요. 선거할 때 하루 종일 있다가 당일 투표니까 그 옛날에는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개표를 했거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실내 체육관에서 수개표를 했어요. 수개표를 하니까 그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서 딱 넘겨주고 나면 우리는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보고 싶으면 보고, 있고 싶으면 있고,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때는. 뭐 저희는 어리니까 그때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투표 장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그것을 감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참관인이. 근데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 지켜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개표 날짜까지. 그러니까 봉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봉인이 해제가 됐다는 가능성, 아주 높은 가능성이죠. 높은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36%, 63%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36% 63% 맞습니까? 이게 너무 일정한 비율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통계적으로 가능하다고 우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으니 자파는 더 심한 것을 가지고도 하는데 세월호 문제라든지 천안함 폭침 문제라든지 강우병이라든지 그래도 뻔뻔스럽잖아요. 가끔 우파도 좀 뻔뻔스러운 게 필요해요. 김어준이가 예전에 문제 제기한다고 좌파에서 김어준이를 씹어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기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기가 땅하면 법으로 갈 거잖아요. 법에서 판단을 할 때까지는 우파에서 너무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자체의 문제를 삼으면서 앞으로 사전투표가 우파에 불리하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때 만든 거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문제가 없지만 우파에 불리하다 하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적으로.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좋은 호기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관리가 부실했으니까 앞으로도 부실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우파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선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만 해도 우파에서는 관외 투표에 대해서, 관외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CCTV가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CCTV만 설치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투쟁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파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손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만 돼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전투표가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선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까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문제가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제기했어. 그래서 CCTV가 없었다. CCTV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사전투표 할 때는 CCTV를 제대로 설치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만 가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파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전투표를 없앨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없애자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더 좋겠죠. 희망 고문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할 때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더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나쁩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뭐 우편함 처리하는 이런 게 봤잖아요, 동영상에서. 그게 봉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봉투마다 이렇게 뭡니까? 그거 장바구니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투표라는 것이 봉인도 되지 않은 채 봉투는 봉인이 됐지만은 그거 말고 비를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를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택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도 우파에서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쁩니까 그게? 김세연이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극우 꼴통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전투표 문제, 부정선거일 수도 있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깐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도 그렇고 이병태 교수도 까는데 나는 이병태 교수를 나도 좋아하죠. 우리가 지금 우파가 좀 헷갈리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정규재나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준석이나 김세인은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잖아요. 유승민이하고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거라 이게. 흑인지 백인지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정규재 선생이 지나치게 비평하는 거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역풍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어준이가 옛날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전자개표 문제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역풍을 당했나요? 선거가 지금 한참 있어야 선거합니다. 내일 모레 선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자 먹습니다. 이자 먹어요. 선거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 제일 적긴 거예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에 가장 적기죠. 지금이 최선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만 잘 설치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봉인을 한 상태에서 아무도 뜯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해도 승리라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전투표 없애버릴 수 있는 관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애자 하면 더 좋겠죠. 전자개표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개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파가 손해볼 것이 없는 싸움에 왜 우파가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게 싸우는 거잖아요. 아스팔트만 그 전사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이보다 훨씬 근거가 약한 것을 가지고도 좌파는 투쟁을 할 때 좌파 안에서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혹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에 가깝잖아요. 지금 누구나 생각할 때 아니 그 봉인의 사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 제기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설령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송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봉인이 뜯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리 했다 합시다. 그래도 그게 문제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박스라고 해야 되나 투표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관리 부실이잖아요. 그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잖아요. 오이밭에 가가지고 신발끈 묶지 말고 포도밭에 가가지고 갓끈을 묶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심한다.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투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규재 선생도 이병태 교수도 이 입장에 있어서 저는 너무 온건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겁을 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손해볼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선거도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법원에 가서 밝혀지면 그때 가서 수긍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얼마나 체정이 되어질지 통계 숫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의혹이지만은 참관인들의 사인이 바뀌었다든지 사인이 하나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 법에 가서 증거를 가지고 다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당 차원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말이에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CCTV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가 되고 CCTV 녹화본은 정당에서 요청을 하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CCTV 관리 자체를 참관인을 두잖아요. 참관인을 두듯이 양쪽 정당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한 사람씩 해가지고 아니면 두 명 해가지고 참관인이 계속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교대로 하면 되잖아요. 교대로. 그러니까 CCTV는 CCTV대로 켜두는데 그거 보면 신문지로 덮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일 선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참관인이 개표가 아니라 투표부터 개표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참관인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 봉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봉인이 바뀌니까 의심이 드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제도를 바꿉니까? 문제 제기는 원래 음모론에서 시작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 투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나씩 채정해 가는 게 투쟁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규재 선생도 참 내가 좋아하지만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온건하다 하는 생각
제가 하게 됩니다. 이병도 교수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증거들이 하나씩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문제가 사전투표 폐지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파에 손해볼 게 있습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가 63%가 좌파가 나오고 36%가 우파가 나왔는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비율이 나오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상수를 넣어가지고 전자개표에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옛날에 이라크 같은 그 경우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12배까지 차이 난다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수교표를 해가지고 한 쌍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거든요. 제가 기사 확인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뭐 기기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거기서 누군가가 개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기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기사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파 유튜브가 내전을 하고 있어요. 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23일 날 4월 23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펜앤마이크에서 양쪽에서 두 명씩 해가지고 그 정규재 선생은 어차피 본인이 이 음모론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이것도 음모론으로 처음부터 취급을 해버렸는데 저는 좀 과하다. 이거를 음모론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그냥 부정선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봉규 TV도 제가 보고 신의 한수도 보고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배성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병호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제기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음모론으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음모론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캐보자는 거죠. 믿져야 손해볼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법에 가면 밝혀질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지는 않겠죠. 법에 가서 양쪽 증거를 가지고 최정되어져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다투어서 결론이 나면. 그렇지만은 지금 혹시 모르니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그 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뭐 CCTV 문제도 그렇잖아요. 보관이 지금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보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추측도 있고 일정한 사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과장해서 확대해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다라고 바로 규정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혹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좌파들은 얼마나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부족할 때도 이것이 단순한 관리 부실일지 이것이 부정선거까지 연결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화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지나치게 투쟁이다 막 그래 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을 밝혀보자 하는데 그것까지 싹을 자르면 음모론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까지는 음모론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부실이라는 것은 이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타난 사실만으로 볼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볼 때 그것은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부정선거까지 가는 것은 비약일 수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게 관리 부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음모론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요 측면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연이라는 이 자가 유승민이가 운신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부 총질을 해왔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잘린 것은 정말 다행이죠. 우파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지금 김종인이를 내세우고 있는 거는 비대위원장으로 이거는 또 황교안이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가
속이 우리가 황교안이를 이야기를 하면 살아서 돌아오긴 해야 될 것도 같으면서도 유승민이한테 당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당권이라는 것을 유승민이 쪽 애들이 지금 한 10명이 국회의원이 됐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장악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당권까지 장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보다는 황교안이가 낫다. 어떤 분들은 막 유승민보다 못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배신감이 드셔가지고 그렇지만은 걔네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이도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막 속 쓰린 이야기죠. 속이 불편한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홍준표라든지 누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김문수도 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도 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김세현이처럼 물론 저쪽 입장에서 전혀 입장은 다르지만 뭐 좀비 정당이다 하고 민폐 정당이다 하고 해체돼야 될 정당이라 하면서 지가 공천관리위원 했으면서도 지 책임에 대해서는 그래야 끝까지 나갈 때 칼을 꽂고 가잖아요. 지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차후를 생각을 하면서 강성우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강성우파를 극단적인 사람들로 매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머리 역할을 했으니까. 김세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락한 통합당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참 김세현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면은 지가 죽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몰락한 통합당 해체가 답이다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죽여놓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클릭 해갖고 죽은 거 아닙니까? 통합당이. 지가 자클릭 하는데 기여한 거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죽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통합당이 몰락했다고 해체가 답이라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지가 죽인지를 모르면서 지가 죽여놓고 네가 왜 죽였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지가 브레인 역할을 해가지고 말이죠.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인은 한번 쓰고 버렸으면 됐어요. 뭘 또 한 번 더 쓰려고. 저도 김종인에 대해서 선거 때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야지만 패장이잖아요. 패장은 물러가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패장이잖아요. 지금 공천 위원들 다 패장이죠. 황교안이만 물러납니까? 황교안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세현이라는 이 자는 말이 많아. 혓바닥이 길어요. 타짜에 나온 아기도 아닌데 혓바닥이 길어요. 에? 과거하고 단절이 필요하다 하면서 산업화 세대에 물러가야 된다고. 70년대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인식을 못한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과거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우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전쟁에서 지금 저런 애가 연구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과거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미래 전쟁에서 지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데 198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하고, 그래서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통제하는데, 이 산업화에 대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살려놔야 우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김세현이라는 이 자가. 이런 애들이 통합당의 머리를 맡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연구원장 물러날 때도 김세현이 혓바닥을 가지고 또 쏘갔딱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안 물러나려고 했는데 억지로 물러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할 때도 황교안이하고 다 물러나야 된다고, 좀비 정당이라 하고 해체가 답이다 하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부에서 독한 창지를 가지고 말이죠. 창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지르는 것처럼 혓바닥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승민이 운신을 높여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유승민이를 반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당대표나 이리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세력 확장해가지고 자기도 기회를 보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부산시장이나 이런 거 공천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꿈이 크고 야심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꼭 야심 있는 애들이 일하거든.
자기 당 조직 이런 건 어쨌든 상관없다. 나는 전체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부를 향해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저 이준석이처럼. 이준석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사기 탄핵 외치니까, 공산주의 외치니까 보수가 소멸됐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하거든요. 그럼 사기 탄핵을 탄핵이라 그러지. 그러면 탄핵이 공정했다. 그렇게 외칠까? 정의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준석이의 정의는 어디 있냐고. 자기는 탄핵을 한쪽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지. 바른정당이니까. 유승민이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탄핵을 외칠수록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좁혀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파 내에서 우파를 저격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 저격하는 자를 저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밖에서는 하는데 그 당 안에서 이거를 저격을 해야 되는데, 차명진이 같은 애들이나 저격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제명을 하려고 하고, 우파의 색깔이 강한 자들을 저격을 하려고 하고, 저렇게 민폐정당이다, 좀비정당이다, 역사적 민폐다, 해체시켜야 될 당이다, 저렇게 하면서 내부를 향해서, 내부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애들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금 김세연이가 통합당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유승민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 없지. 산업화 세대 등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하는 애들하고 단절을 해야 돼. 통합당이 이번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단절이 못 되고 그런 애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김세연이 줄 타고 들어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런 애들이, 김세연이 저런 애들이 계속 유승민이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줄 타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유승민이의 전위대 역할은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유승민이의 전위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김세연이 같은 애, 이준석이 같은 애, 이런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유승민이가 말을 할 입장이 못하니까 마치 대변인처럼, 유승민이의 대변인처럼. 그래서 저 당 안에서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런 애들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가야 좌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파에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기회가. 우파도 좌클릭 해놓으면 좌파가 잘못하면 뭐 좌파 비슷한 애를 또 안 치겠습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선명 우파가 돼 있어야 좌파가 잘못하면 언제 우파한테 정권 한번 맡겨볼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잘 준비된 우파.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 문제하고 해서 지금 우파 유튜버 내전이 벌어졌는데 너무 이렇게 출혈이 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규제 TV 같은 경우에도 신의 한수가 정규제 TV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은데 약간 간접적으로 좀 비평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신의 한수가 구독자가 지금 많다 보니까 정규제 TV 구독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공병화 사태처럼. 그런데 정규재 선생은 이준석이하고 김세연이하고는 조금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번에 그렇게 좀 매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규재 선생이 조금 과도하게 이것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정규재 선생은 조금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니까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증거가 체증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규재 선생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입장을 개를 달리합니다. 개를 달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니까. 사전투표제 이거를 우리가 손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투쟁 동력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가능하진 않은 거죠. 가능하진 않은데 이런 문제를 증거로 지금 남겨두면서 다음에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투쟁하는 건 나쁘지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도 없어져 버리니까 우파 유튜버 내전에서
사실은 승자는 없을 겁니다. 다 패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싸울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중구가 경찰한테 넘어간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수에 당해가지고 칼춤을 주게 되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그 판에서 이제 두 파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근데 내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중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칼춤을 추거든요. 우파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 증거만 해도 몰아붙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드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표현을 하고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저희가 피해가지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봉규 TV도 그렇고 뭐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손발이 묶인 채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집회 참여는 못한다 하고 지금 보석인가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은데 5천만 원인가 그 보석은 또 다 다음에 돌려받지 않습니까? 보석금이라는 건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투쟁의 계절이 온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투쟁에 좋은 소재가 되는데 그 재료 모멘텀이 되잖아요. 되니까 한번 싸워보는 거죠. 이런 것이 없어도 좌파는 가구병 강풍을 일으키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훨씬 그거보다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우파는 어디 안 가거든요. 좌파보다는 아무래도 덜해요. 정규재 선생도 우파 음모론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막 우파 음모론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 건은 과거의 음모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소홀은 분명하다 정도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